안녕하세요. 뽀뽀이뽀입니다. 저희 가족의 첫 방콕 여행. 아이들 학교가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캐리어를 챙겨 들고 출발을 했는데요. 그 순간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도로를 따라 들리는 건 캐리어 바퀴 소리뿐. 날은 흐렸지만 저희 가족은 아주 맑은 마음으로 방콕으로 떠납니다. 이번 여행도 역시 시작은 늘 그렇듯 동대구역 환승센터에서 출발했어요. 이번 여행은 어떤 풍경이, 어떤 맛이,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 여행이 벌써 저희 가족의 10번째 해외여행이랍니다. 그리고 그 10번째 나라는 바로 태국입니다. 뜨거운 태국의 햇살 아래 지금은 상상조차 되지 않는 그 여름의 기온 속으로 저희 가족 천천히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걸음을 옮겨봅니다. 대구에서 방콕 가는 길 지금 시작할게요. 도착했습니다. 이번 여행도 캐리어는 총 3개를 준비했어요. 저는 손에 카메라를 들고 아이들은 아빠를 도와서 캐리어를 하나씩 끌어주고 있답니다. 덕분에 저는 촬영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이번 여행 시작부터 참 여유롭고 좋네요. 모바일 발권을 했는데 애들이랑 같이 움직이니까 종이로 발권해 주신다 하거든요. 대신 종이로 발권하면 휴대폰에 있는 거는 탑승권 사용할 수 없으니까 참고하세요. 옷만 들어가 있는 가방 21kg, 물놀이용품 들어있는 것도 21kg입니다. 조금만 내려서 와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근데 생각보다 나가시는 분이 많나 봐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짐도 모두 붙였고 공항 수속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방콕으로 떠날 준비만 남았네요. 비행기 타기 전까지 공항 구경도 하고 간단히 요기도 하려고요. 애들이랑 오사카 갈 때 왔어 놓으니까 김해공항 따로 또 뭐 구경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편의점을 지나서 음식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공항에 들어와서 간단하게 식사하려고 김해공항에 있는 플레이보 6 에어레일 김해국제공항점을 이용해 봤습니다. 여기 재미있게도 레일을 따라 주문한 음식이 배달되더라고요. 아이들도 완전 신기해하고 비행기 타기 전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주문하기 안 누르시노? 일본 갈 때는 어차피 일본 가서 밥 먹으면 돼가지고 여기서 밥 먹을 일이 없었는데 그치? 오늘은 저녁을 먹게 되었네요. 여기 레일로 나오는데 좀 신기해요. 진짜 이걸 원했던 거야? 맛이 어때? 맛있어요. 말도 안 해. 자기는 이렇게 돌려야지. 일단 배고프니까 먹고 생각할게요. 메뉴는 소소한 것 같아요. 양이 뭐 많진 않지만 근데 한식, 양식, 일식 있으니까 다양하게 드시기 좋을 것 같네요. 약간 전반적으로 좀 자극적이긴 합니다. 참고하세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렇게 조용히 그릇을 정리해주는 우리 아들. 엄마 감동받아서 밥 한 공기 더 사줄 뻔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금액은 화면에 따로 띄워드릴게요. 아이들과 함께 면세점으로 이동해서 미리 주문해뒀던 물건들도 찾아갑니다. 그리고 면세점 앞쪽에 이렇게 아늑한 패밀리존이 있습니다. 아이들이랑 함께 여행 온 가족들이 잠깐 쉬어가기 딱 좋은 공간이니까 참고해서 이용해보세요. 저 롯데 면세점에서 주문해서 여기 키오스크 이용해 볼게요. 사실 대구공항이랑 또 이런 게 다릅니다. 면세점에서 제가 평소에 쓰던 팩트 하나 그리고 딸아이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거라고 자기가 받겠다고 번호표를 꼭 쥐고 서 있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요. 그날의 기억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생각보다 여행객이 되게 많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아이들은 패드 한 타임, 그렇게 아이들 자리 잡아주고 나서 저희 부부는 공항 이곳저곳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기 김해공항 다낭 출국하시네요. 여전히 제 채널은 다낭이 우세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다낭 또 가냐고 물어보긴 하더라. 올해는 다 어디로 가시나요 하던데 아예. 내 올여름 휴가를 외국 나갈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지. 그 되게 당연히 나가는 줄 알고 물어보는 것 같더라. 어떡할래? 1년에 2번 계속 다닐 수 있겠나? 된다 이제 파산한다. 짤은 추워하네요. 외투를 가방에 챙겨왔거든요. 이렇게 챙겨 입히면 되고요. 아들도 잠바는 가지고 왔어요. 비행기 시간 가까워지면서 딸아이가 조금 쌀쌀해 하더라고요. 작은 몸에 외투를 챙겨 입혀주고 손을 꼭 잡은 채로 탑승줄을 섰습니다. 이제 정말 방콕으로 떠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27분입니다.
저희 가족 이렇게 모두 자리에 앉았고요. 이제 진짜 방콕으로 날아갑니다. 이번 비행은 생각보다 꽤 길게 느껴졌어요. 세부, 괌, 사이판, 다낭. 그동안 비슷한 거리의 여행을 다녀봤지만 방콕은 그보다도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체감상 좀 더 길게 느껴졌다랄까요? 그래도 도착해서 시계를 보니까 시차가 2시간 나잖아요. 그 덕분인지 뭔가 시간을 얻는 기분이라 참 좋더라고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낯선 공기의 습도와 온도가 훅 하고 피부에 닿는 그 순간 아 진짜 태국에 왔구나 하는 마음이 두근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설렘과 기대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되는 우리 가족의 방콕 이야기 그 첫 장면이 이곳 수완나푼 공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는데요. 지금 현지 시간 12시 58분이고요. 수완나푼 공항에 도착해서 저희는 바로 입국 수속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라 그런지 직원분이 더 빠른 줄로 안내해 주셔서 생각보다 입국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태국 전자 입국 신고서는 한국에서 미리 작성하고 오면 정말 편하답니다. 도착 후에 QR코드만 보여주면 바로 확인하고 통과하니까 줄도 덜 길고 시간도 많이 아껴지더라고요. 태국 여행 준비 중이시라면 전자 입국 신고서 미리 챙겨두세요. 여기 짐 찾는데 ATM기도 있습니다. 저 현금 좀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용하면 될 것 같네요. 돈부터 찾을까요? 짐 찾자마자 급하게 ATM기부터 찾았습니다. 저희는 보통 한국에서 환전을 어느 정도 해오는데요. 여행을 다니다 보니 그냥 현지에서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출금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행은 일단 당장 쓸 돈부터 공항에서 바로 인출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태국은 처음이라 단위도 잘 모르겠고 그냥 대충 5,000바트쯤 하고 눌러봤어요. 5,000바트면 돼? 일단 5,000바트 얼마야? 이렇게 허술하게 시작하는 게 저희 가족의 진짜 여행 스타일이랍니다. 공항 1층으로 나오니까 유심 관련 매장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한국에서 미리 유심이랑 이심을 준비해왔지만 혹시 깜빡하셨거나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공항에서 바로 개통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월구에 가이드들이랑 호텔에서 픽업을 와 있네요. 일단 뭐 먹을 때 나가보자. 에스컬레이터가 좀 특이하네요. 구경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현금을 많이 찾은 게 조금 기받긴 한데 뭐 어쨌든 쓰면 되겠죠. 저희는 웬만하면 여행 와서 현금 잘 쓰지 않습니다. 여기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니까 뭐 버거킹도 있고 KFC도 있고 나름 먹을 게 있네요. 아마 저희처럼 1시간에 도착하셔가지고 배가 고파서 간단하게 드시려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스시도 있네요. 일식이랑 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벅도 매장이 저 앞에 보이네요. 여기가 공항 맞아 싶을 정도로 매장이 다양하고 규모도 생각보다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진짜 대박은 따로 있습니다. 돌아가는 날 면세점 쪽 식당가를 보고 저희 가족 입이 딱 벌어졌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공항 내부 외부 음식점들 싹 정리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맛있는 식당들을 거쳐서 제일 마지막에 편의점이 나오네요. 일찍 공항 들어오셔갖고 출국 소속 하시기 전에 식당을 이용하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항 규모가 꽤 크고요. 저희도 처음 오다 보니까 이렇게 도착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네요. 어떤 걸 먹을까요? 여보 도시락 저쪽에 있다. 아이들도 배고프고 저희도 이제 슬슬 체력이 떨어지던 타이밍이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이럴 땐 고급 식당보다 편의점이 최고의 해결책이더라고요. 330바트. 나머지 세워서 주나? 아, 직원들이 세워서 주네. 일단 저희 그랩 타려고 하니까 한층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나오니까 택시 타는 곳이랑 보이거든요. 그랩은 어디서 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난번 다낭공항처럼 방콕 수완나푼 공항에도 그랩 타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랩 스테이션은 게이트 3번 쪽, 그랩 호출 후 3번 게이트 근처 지정된 구역에서 대기하면 된답니다. 혹시 공항에서 그랩 이용하실 분들은 헷갈리지 않게 이 위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랩존을 찾아서 대기를 하신 다음에 차량 호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어마어마한데요? 저희 차량은 배정을 받았고요. A 구역에서 기다리라고 메시지가 와서 그쪽에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랩으로 호출한 차량들이 게이트 쪽으로 계속 줄지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직원분들이 차량 번호를 크게 불러주면서 여행객을 안내해주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여기 앞에 직원분이 차 번호를 크게 불러주고 있어요. 앞에 직원분이 차 불러주시는 걸 듣고 저희 차를 찾으면 되겠죠.
근데 저희 큰 차를 불렀는데 도착한 차량은 생각보다 엄청 작은 차라서 순간 저희 가족 전원이 당황했답니다. 짐도 많고 아이들도 있어서 안 그래도 넉넉하게 부른 건데 태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팁 하나 드리자면 공항에서는 처음부터 볼트 앱으로 차량 호출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차량 종류도 더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어서 확실히 더 편하더라고요. 그랩은 이날 이후로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랩을 무사히 타긴 탔습니다. 짐을 뭐 지금 큰 캐리어를 안고 탔죠? 괜찮습니까? 뭐 일단 뭐 찬밥 더운 밥 가릴 시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타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한국 시간은 3시 47분, 현지 시간은 새벽 1시 47분입니다. 도착은 12시에 했는데 뭐 간단하게 뭐 사고하고 뭐 그랩 타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니까 참고하시고요. 물건 챙겨. 땡큐. 야, 저 문 좀 닫아드려라. 일단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어렵고 불편하게 어쨌든 숙소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공항 근처라고 해서 잡은 숙소였는데 막상 와보니까 생각보다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저희는 다음날 아침에 바로 파타야로 이동할 예정이라 그냥 잠만 잘 수 있는 아주 저렴한 곳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숙소 뭐랄까요? 10년 전 괌 로얄 오키드의 기억이 떠오르네요. 아니 어쩌면 그쪽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도 저도 도착하자마자 약간 멍해졌답니다. 그래도 1박이 51,000원. 이 가격이면 그냥 눈 한번 감고 지나가 보기로 했어요.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면 괜찮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정말 별로였어요. 다음날 파타야 숙소에서의 행복을 위해 오늘 밤은 잠시 편안함을 미뤄뒀답니다. 간단히 편의점에서 사온 것들로 허기를 채우고 그대로 골아 떨어졌습니다. 숙소가 많이 불편하긴 했지만 오히려 그만큼 우리가 정말 많이 피곤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더 깊게 더 잘 버틸 수 있었던 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마음에 안 드는 숙소는 뒤로 하고 하루 동안 사용한 경비를 살짝 정리해 볼게요. 교통비는 총 55,200원, 식사는 2번 했고요. 총 51,600원. 그리고 숙소는 52,000원이었어요. 첫날 경비 총합은 158,800원. 이렇게 저희 가족의 첫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준비한 기본 비용들도 정리해 볼게요. 저희 가족의 왕복 항공권은 제주항공으로 총 735,400원, 1인당 약 18만원 정도로 예약을 했고요. 여행자 보험은 22,610원. 그리고 통신비는 이심 2개에 남편 로밍까지 더해서 총 45,500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출발 전 준비 비용은 총 80만 3,510원. 떠나기 전에 이 작은 준비들이 여행을 훨씬 더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가족의 방콕 여행 첫날이 끝났습니다. 빗속을 뚫고 출발해서 공항 도시락, 편의점 간식, 조금은 아쉬웠던 숙소까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여전히 낯설고도 두근거리는 방콕의 밤. 저희는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인 여정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편에서는 아침부터 파타야로 출발해요. 태국의 진짜 여름, 우리 가족의 새로운 풍경이 시작될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